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언제입니까? 그때 고소를 하나 했었어요. 2020년 8월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 언론사 기자 PD가 와가지고 막 초인종을 누르고 하는데 이거는 주거 침입 아닙니까? 이렇게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제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조민 씨가 고소를 했는데 어제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 취재를 위해 용인되는 행위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어제 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당한 취재 활동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법부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취재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조민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현관문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판사는 초인종만 눌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CCTV가 없기 때문에 문고리를 계속 열어 젖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가 안 됐고 또 다른 기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초인종만 누르는 행위가 인정돼서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같은 취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탐사와 관련해서도 강준구 기자에 대해 2회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한동훈 장관의 집에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개인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이 사례에도 앞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그 팩트 문제하고 이제 법리 문제로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팩트에서 판결문을 보면 이게 그 초인종만 누른 거는 이게 인정했어요. 근데 그 문을 갖다가 잡아당기거나 두드렸다. 아까 조국 장관에게 문을 막 두드렸다고 인터뷰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문제는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공동 현관을 들어가서 이게 초인종 누르면 예. 원래는 이게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게 주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됐냐? 이게 바로 이게 언론의 활동, 그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자라면 최소한 이게 취재를 위해서 찾아가서 초인종 정도는 눌러서 인터뷰를 부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언론의 활동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더 탐사하고는 달라요. 저는 무조건 이게 유튜브도 다 언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전 국민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스토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도 유튜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유튜브가 언론입니까? 저는 언론을 안 봐요. 제대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의 언론사라면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게 그 언론이야지 개인이 각하는 유튜브들이 언론 핑계하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이런 거는 이게 처벌해야죠. 예. 자, 조민 씨가 그동안 보니까 공개 인터뷰에서 언론을 향해서 좀 뭐 나를 사냥한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조민 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괴롭죠. 괴롭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민 씨는 저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은요? 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아마 언론의 취재 자유라든가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아니면 약간 과장인가 이런 부분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민 씨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한다면서 조민 씨가 근무하던 병원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이건 아예 우리 법원 재판으로 넘어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을 중지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괴롭힘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명인이라든가 공인의 가족들이라든가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라든가 알겠습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공적인 목적이고 취재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다분히 상업적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으로 증오나 혐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또 조미 씨의 주장이 일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구자홍 차장님은 또 언론인이시니까 어쨌든 재판부 판단은 저 종편사의 기자와 PD인데 어쨌든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거 아닙니까? 1심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이제 신문사 또는 방송사, 최근에는 이제 포털에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이 광의의 언론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라고 하는 기자, PD 이런 직종은 신문의 경우에는 그 신문 윤리 강령,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취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공적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윤리 강령이나 심의 규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사 기자라 하더라도 또는 PD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굉장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조민 씨의 경우에는 이 신문 윤리 강령이나 방송 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취재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네. 일부 극성 유튜브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신문 윤리 강령이나 방송 심의 규정 그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어떤 취재를 빙자한 자유를 행사하고 계신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더 탐사 얘기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더 탐사는 스스로를 본인들은 유튜브지만 언론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 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언론사에 등록이 되어 있다. 더 탐사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